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배뉴의 중간 등급 모던 구성을 한번 현대에서 만들어준 내차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등급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 등급 스마트는 정말 기본적인 구성들만 챙긴 저렴한 등급이고, 중간 등급 모던 등급은 스마트에서 아쉬웠던, 기본 등급에서 아쉬웠던 스마트 키나 통풍 시트, 알로이 휠 그런 걸 챙겨준 등급이 중간 등급 모던이고요. 가장 합리적인 등급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고 등급 플럭스는 이 모던 등급의 외장 내장을 좀 더 특수하게 꾸민 그런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 등급이죠. 첫 번째로 외장 컬러를 알아볼 텐데, 이제 배뉴는 이렇게 40만원 주고 선택할 수 있는 투톤 색상이기 때문에 좀 더 가지수가 많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데님 블루 펄 컬러가 배뉴에는 가장 잘 어울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내가 그냥 무난하고 나중에 되팔 때도 세탁기 값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색상을 원한다 하면 무조건 이 화이트 색상으로 가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다른 색상들과 화이트랑 고민이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 화이트 쪽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색상이 이 블랙과 블루 두 가지인데, 블루 쪽이 아무래도 이 하얀색 컬러가 들어가면서 좀 더 화사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시켜주죠. 좀 더 젊은 느낌. 이제 제네시스 차량들에 들어가는 파란색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배뉴는 통통 튀는 마치 슈팅스타 같은 그런 맛으로 이 블루 컬러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잠겨져 있는 그레이 투톤 컬러도 있는데, 이거는 윗등급 플럭스에서 선택이 가능한 색상인데요. 보시면 이쪽에 이제 화이트 컬러가 좀 더 들어가고, 나머지는 블랙, 그리고 이렇게 연두 개구리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이런 독특한 실내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역시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청바지 같은 걸 자주 입으신다면 이염 걱정은 하셔야겠죠.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을 한번 알아보죠.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 123마력 15.7토크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아반떼 출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출력. 걷다가 이제 현대에서 성능보다는 내구성을 좀 더 위주로 만든 엔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엔진입니다. 변속기는 스마트 스트림 IVT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래 자동차에는 대개 기어가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있잖아요. 속도에 따라 여기가 웽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요. 이게 변속이 되는 건데, 저 친구는 이런 변속 없이 그냥 여기서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험하게 물면 내구성은 좋지 않지만, 앞서 말한 이 엔진과의 연료 효율이 굉장하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좋죠. 부드러운 주행질감은 덤이고요. 그리고 이제 험로 주행 모드, 눈길, 모래길, 진흙길에서 선택하면 되는 주행 모드가 들어가는데, 배뉴로 이런 험로를 다니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유용한 기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슷한 통합주행 모드, 내가 기름을 아끼려면 에코 모드, 그냥 보통 노멀 모드, 좀 더 과격하게 달리고 싶다면 스포츠 모드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형 안전기술, 현대차의 최장점이죠. 이런 안전 옵션들을 기본으로 넣어준다는 거. 첫 번째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량을 인지하고 차량이 앞에 있으면 제동을 도와줘서 사고를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체감이 큰 안전 옵션인데, 요즘 나온 차들은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까지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배뉴는 아쉽게도 차량만 인지를 한다. 사람은 알아서 잘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를 벗어나는 걸 감지하고 벗어날 것 같으면 얘가 개입을 해서 차로를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운전자 주의연고. 내가 운전하는데 이 차량 컴퓨터가 보기에 지금 운전자가 약간 마탱이가 갔어, 약간 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얘가 좀 이상해, 이러면 이제 계기판 컴퓨터상에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이빔 보조는 빛을 인지해서 상향등을 켜고 꺼주는 기능이죠. 안전에는 응급처치 키트, 세이프티 언락인데, 차 문 여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운전석만, 두 번 누르면 다 열리는 기능. 단 이것도 설정을 통해 그냥 한 번만 눌러도 다 열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6개 에어백,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외관을 알아보자면 아웃사이드 미러, 열선 기능이 들어가서 이제 물방울 습기 제거 기능 해주고, 운전석 문짝에 붙어있는 버튼으로 얘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기능. 전동 조절 역시 버튼으로
사이드 미러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LED 기능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스태틱 밴딩 라이트인데 야간에 우리가 운전할 때 코너를 돌잖아요. 그때 이제 라이트가 내가 조향하는 방향에 그 방향을 따라 이렇게 꺾이는 기능인데, 차는 이렇게 향하고 헤드라이트도 앞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꺾여서 내가 갈 방향을 미리 비춰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석쇠 그릴 들어가고, LED 주간주행등, 평소에 항상 켜져 있는 그런 램프인데 사고를 방지해주는 기능이고, 약간 이 차량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주간주행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LED 포지셔닝 램프는 미등이에요. 미등. 차의 존재 및 차폭을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15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물론 배뉴에는 이게 가장 맞는 사이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디자인이 아무래도 좀 모자라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옵션을 선택하셔서 바꿔주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의외였던 게 이 LED 헤드램프가 들어왔는데, 이게 프로젝션 타입이에요. 쉽게 말해 이 LED 헤드램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멀리 비춰주는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가 들어갔다. 좀 더 비싼 방식이 들어갔다. 그래서 좀 더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장인데 뭐 이런 메탈 페인트, 도어 핸들, 그리고 2단 러기지 보드는 이쪽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좀 더 깊은 짐을 실어할 때 유용한 그런 기능이고요. 가죽 핸들과 변속기 노브, 그리고 선바이저 조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트는 아까 설명했듯이 인조 가죽이 들어가고 일렬 열선 시트, 운전석 수동 높이 조절, 그리고 2열을 6대4로 접을 수 있는 기능. 이것 덕분에 이제 배뉴의 홀라이프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한두 명이 1열을 사용하고 2열은 이렇게 접어서 각종 짐을 때려넣고 놀러가기 좋은 그런 기능이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옵션 중 하나죠. 이제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에는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얘는 안 들어가고요. 나중에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동승석 시트백 포켓. 요즘엔 이것도 기본으로 다 주진 않더라고요. 뭐 줘도 한쪽만, 이게 뭐라고. 그리고 편의 옵션은 오토라이트 컨트롤인데 밤에 라이트를 자동으로 켜주는 기능으로, 그 이제 야간에 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는 스텔스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을 굉장히 많이 방지해주죠. 하지만 보다 보면 이 옵션이 분명 달린 차일 텐데 그럼에도 스텔스인 차량이 있다. 정말 차주가 운전면허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건드리지 마시고 오토로 맞춰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아울렛은 뭐 간단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단자만 맞다면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이 크루즈 버튼과 이 속도 조절 버튼으로 80으로 속도를 설정해 놓으면 이 차가 악셀을 안 밟아도 80으로 알아서 주행을 해줍니다. 다만 얘는 일반이기 때문에 앞차가 껴들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 그러면 바로 이 크루즈가 풀리게 되죠.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는데 이 배뉴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트렁크 네트,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거는 이 버튼 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 키가 중요한 건데, 스마트 키는 내가 키를 갖고 있으면 내가 리모컨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갖고만 있어도 차량 문이나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 옵션이 필수 옵션으로 자리 잡은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끼임 방지, 세이프티 윈도우, 열선 핸들, 앞에 있던 틸트 스티어링이 핸들의 각도를 조절하는 반면 텔레스코픽은 앞뒤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엔 무려 1열에 2개의 충전기, 그리고 6개의 일반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총평하자면 옵션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부족하지도 않다. 1960만원짜리 차, 이 가격에 어울리는 구성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옵션을 한번 알아보죠. 일단 첫 번째 투톤 루프는 40만원이 추가되고요. 모던 플러스는 이제 아까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들어갔는데 동승석에도 통풍 시트를 넣어주며, 기존 수동 에어컨을 이렇게 오토 기능이 들어간 프로토 에어컨으로 오토 눌러놓고 온도만 설정하면 얘가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하이패스와 이 눈부심 방지, 뒷차가 눈뽕을 해도 눈부시지 않게 해주는 ECM 룸미러,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카플레이 기능도 들어가서 꼭 이 현대 내비가 아닌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또 멜론 같은 어플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루링크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제 바로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인데 아까 설명한 프로토 에어컨,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ECM 룸미러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방금 설명한 카플레이, 그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하면 내 핸드폰에 있는 어플들, 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여기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럼 뭐가 빠지냐?
현대 순정 내비가 빠지고 블루링크가 빠지고 동승석 통풍 시트가 빠지죠. 다만 현대 베뉴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내비게이션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게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안 들어가고 빌트인 캠도 안 들어가고, 쉽게 설명하면 내비게이션 자체에 그 기능이 아쉬울 게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들어가도 충분하다. 그리고 가격차를 보시면 60만원 차이. 실질적인 기능 차이는 동승석 통풍 시트 하나 정도 차이. 다만 차를 사러 가시면 무조건 이 옵션을 추천할 겁니다. 아이 고객님, 그래도 내비는 넣어야죠. 내비 없는 차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에도 T맵 카카오 내비가 되는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꼭 이걸 넣어야 한다 이건 아니고, 그냥 따졌을 때 난 60만원을 좀 더 아끼고 싶다 하면 이 기능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는 40만원 안전 옵션인데요. 후측방 충돌 경고, 차로 변경할 때 뒤에서 차가 오면 얘를 알려주는 기능, 그리고 휴게소 같은 데서 뭐 주차된 차량을 출차할 때, 후진할 때 여기 차가 오면 야, 차 온다 알려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중요한 건 다른 차들은 대개 후측방 충돌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는 경고를 해주고 충돌 위험시 얘가 제어까지 해서 사고를 방지시켜주는 기능, 경고는 야 그냥 있어 이렇게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베뉴께 좀 더 후진 거죠. 야 있다, 차 있다, 난 개입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도 뭐 당연히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은 안전 옵션이죠. 아니 수호도둑님, 저 눈 있거든요? 이거 필요 없어요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어두운 날, 뭐 차가 잘 안 보일 때, 비 오는 날, 이럴 때 유용하기 때문에 이 옵션은 무조건 데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던 초이스 2 80만원이죠. 기존의 전구형 헤드램프를 좀 더 예쁜 모양의 LED 헤드램프로 바꿔주고, 아까 좀 어벙했던 그 15인치 휠을 좀 더 예쁜 디자인이 들어간 17인치로 바꿔주는데, 차급에 비해 좀 큰 편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느낌 드는데, 분명한 건 예쁘다, 내가 차량 디자인을 좀 더 끌어올리고 싶다 하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프렉은 차 위에 짐을 싣기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도어 암레스트에 인조가죽 내장재가 들어갑니다. 확실히 여기가 플라스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체감이 꽤 큰, 에이 이게 뭐가 체감이 커요, 체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암레스트는 뭐 이런데 들어가는 가죽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암레스트는 우리가 많이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조 가죽이냐 플라스틱이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매한다면 저라면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 스마트 센스, 모던 초이스 이렇게 넣을 것 같은데, 뭐 경우에 따라 이 모던 플러스를 넣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약간 가성비가 살짝 아쉽다는 그런 제 의견이죠. 그리고 뭐 이런 부가적인 옵션도 있는데, 강아지용 옵션과 순정으로 예쁘게 바꿔주는 기능, 그리고 2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스피커, 기존 일반 스피커를 좀 더 나은 성능으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이쪽 옵션들은 휠을 이렇게 멋진 블랙 색상으로 바꿔주고, 휠 캡도 롤스로이스가 차가 굴러갈 때 이 로고는 그대로 있잖아요. 굴러가지 않고, 이 베뉴도 똑같이 이렇게 휠은 돌아도 로고는 똑같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자기 만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값은 2180만원, 만약 모던 플러스로 넣는다면 2240만원, 세금 포함 한 2360만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반떼 중간 등급 정도의 구성이다. 다른 소형 SUV 깡통 등급 정도, 깡통에서 옵션 한두 개 넣은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구성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